자, 중국 비트코인 채굴 세계 2위로 금지 조치에 VPN까지 활용한다. 우리 중국 비트코인 채굴량이 당국의 강력한 금지 조치에도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금융센터에 따르면은 지금 중국은 뭐 해시율이 없었고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한다. 작년 5월 달부터 금지해서 해외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2등을 차지했다고 해요. 미국 37.84, 중국이 21.11. 중국은 비트코인 안 합니다. 비트코인 중국이 안 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많죠. 코인이시가 중국 비트코인 시장 개방해서 무조건 들어온다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은 안 할 수가 없어. 비트코인이랑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필요하고 애타고 간절한 게 중국입니다. 비트코인이. 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 비트코인 세계 채굴 점유율 중국 2위 복귀. 이런 식으로 미국 37.8%, 중국 21.1%, 카자흐스탄이 3위네요. 13.2%, 캐나다 6.5%, 러시아 4.7%, 독일 3.1%,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이란, 기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주별 해시레이트, 아주 뭐 뉴욕 굉장히 좀 다양하네요. 뭐 콜로라도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뭐 꽤 많은데 지금 미국이 37.8%고 중국이 21.1%라고 하는데 코인 이슈는 중국이 미국이랑 한 비슷하지 않을까,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VPN을 이용해서 채굴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채굴을 해도 데이터상 잡히는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카자흐스탄에서 채굴을 해 중국 기업이. 근데 VPN을 통해서 뭐 그거 채굴을 하던가 아니면 중국에서 이렇게 채굴을 하는데 중국에서 채굴을 하는 기업들이 VPN을 통해서 채굴을 하면은 잡히는 게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지금 카자흐스탄 13.2%에 중국 내에서 채굴하는 양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기타 당연히 들어가고 이란,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독일, 미국 37.8%에 중국에서 채굴하는 기업들 해시레이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 고등법원 비트코인은 중국법으로 보호받는 가상자산을 선언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심심찮게 나오죠. 아무리 틀어막고 조이고 규제하고 뭐 한들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뭐 상하이 고등법원에서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을 선언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자, 중국법에 뭐 보호된다. 알리바바 블록체인 특허 보유량 세계 1위 2588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안 할래. 규제할게. 비트코인 거래 못하게 할게. 근데 뒤에선 알리바바 특허 보유량이 세계 1위야. 알리바바가 정부 규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알리바바가 이렇게 특허를 많이 받았을까? 받을 수 있는 국가일까? 절대 안 되죠. 알리바바 이퀄 중국 정부입니다. 정부 애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가 뭐 메타버스를 한다?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알리바바가 수 틀려가지고 안 한대, 뭐 잘못한대, 그럼 바로 마인 끌려가서 연락 안 되죠. 얼굴이 헬스케져 와. 그게 중국입니다. 무조건 다 귀속되어 있다는 거, 중국 정부에. 자, 요거 보유량 세계 1위. 중국 채굴 금지 정책에도 BTC 해시레이트 점유율 2위. 요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코인이슈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중국이 아마 1위지 않을까. VPN이라던가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채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해시율보다는 아마 채굴량이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번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중이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번에 한 가지 알 수 있게 된 점이 있어. 뭐가 알 수 있게 됐을까? 알 수 있게 된 점. 자, 쏘세요. 우리 예습하신 분들. 한 가지 알 수 있게 된 점. 뭐가 있을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알게 됐고, 이런 매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됐어.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되고 그런 피해자분들이 있는 건 좀 속상하지만 우리 시장만으로 봤을 때 해지도 뭐 있겠죠. 근데 뭐 해지보다는 비트코인 맞겠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었냐면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 사용 방법. 우리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전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공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왜 그런 자리였어요? 지금까지 뭐 대학 교수님, 뭐 방송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무슨 경제 전문가들, 야 비트코인 그거 뭐 역할 되냐? 비트코인 결제만 할 수 있지. 결제도 느려. 뭐 만원짜리 그 결제하는데 수수료가 뭐 5만원이야. 속도도 느려. 결제로서 성공 못한다. 쓰임 없다. 쓸모 없다. 그러셨던 분들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자마자 머리가 띵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돈을 뽑으려고 ATM 기계에 갔는데 ATM 기계 인출 한도가 다 동이 났어. 돈을 못 뽑아, 현금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미친듯이 폭락을 해. 막 30% 40%. 자고 일어나면 내 지갑에 있는 돈들의 화폐 가치가 50% 막 떨어져. 그러면 안전한 달러나 금이나 해지를 해야겠죠. 근데 중앙은행을 갔어. 은행을 갔는데 달러를 바꿔달라 그랬더니 달러를 안 바꿔주네.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경제적으로 그 금융 제재가 들어와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달러를 바꿔줄 수가 없어. 야 루블화 써라. 기준금리를 20%로 올려버려. 왜? 야 은행에다 예치해라 루블화. 이자 20% 줄게. 1억 넣으면 1억 2천 줄게. 그렇게 꼬시기 가는 겁니다. 근데 1억 2천 주면 그게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30% 40%가 빠졌는데. 그럼 러시아 국민들 거기서 어떤 거를 사요? 달러도 살 수 없고 또 뭐를 사요? 뭐 금도 힘들 거고 ATM기에서 돈도 못 뽑아. 내가 내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못 뽑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내 루블화, 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치? 루블화로 들고 있는 거다 비트코인이 해지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율 영향 안 받죠. 그리고 비트코인 너무 불안정해요. 언제 5천만원 갔다 뭐 4천만원 갔다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죠. 테더를. 왜? 달러를 못 사면 테더, 스테이블 코인, 일단 그 달러랑 팩인된 코인이기 때문에 달러랑도 같아 가격이. 스테이블 코인을 해지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러시아에서 뭐 샀어요? 아이폰 사고, 외제차 사고, 루이비통 명품 사고, 그걸로라도 해지하는 겁니다. 나이키 막 추리닝 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터키 리라와 같이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 넘었어. 터키에서. 우리가 쓰는 디센트 월렛 뭐 레저 나노 X 있죠. 콜드 월렛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팔아 기계채로. 그게 막 1억 이상 가고 그랬어요. 비트코인 하나에. 그게 뭘까? 우리 비트코인이 앞으로 전쟁이 나거나 자국 내 법정화폐가 그 가치가 불안전하거나 그럴 때 쓰일 수 있다는, 이럴 때 비트코인이 사용됩니다.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터키 뭐 리라와 가치가 폭락된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지금 IMF나 이런 그 국가 신용 등급 우리 금융시장의 저승사자 뭐 피치, S&P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무디스까지. 얘네들이 막 국가 신용 등급을 막 낮춰버려. 대출도 안 해줘. 고립돼 혼자. 그럼에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고 살을 먹고 사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꿨죠. 국가 법정화폐를.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 국가가. 반대로 비트코인 때문에 한 국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사용 방법과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쓸 건지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됐어. 비트코인 몰랐던 애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타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뭐 바꾸고 뭐 했다, 뭐 테더 가격이 올랐고 뭐 가격이 뭐 1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비트코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 국가를 살릴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대로 죽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중국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달러를 죽일 수도 있는 최대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반미 국가들은 더더욱 더. 야, 나 반미 국가인데 앞으로 미국만 안 들을 거야? 미국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란 원유 결제 못하게 하죠. 원유 수출 못하게 막습니다. 베네수엘라 막아버려요.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원유를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출길이 막혔어. 달러로 결제를 못하게 한대. 그러면 반미 국가인 러시아, 이란, 중국 이런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언제든지 반미 국가라던가 이런 그 미국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은 우리도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망이라던가 이런 스위프트망을 안 쓰는 다양한 결제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수단이 뭐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러시아 구원할까? 러시아 우리 그 총리가 나왔나? 하여튼 누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러시아 원유 결제랑 천연가스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런 일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을 장려해야 한다, 뭐 비트코인 결제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면서 푸틴도 비트코인 채굴 좋다, 앞으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결제에 쓰일 수 있을 거다. 자, 글로벌 경제에서 퇴출당한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만든 다각도로 활로를 모색하는 중이다. 비트코인에 집중하며 활로의 옵션 중 하나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자, 지금 그 유럽이라던가 미국 계속해서 러시아 금융 제재 들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도 우리 러시아,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러시아한테 석유라든가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의존하는 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계절적 요인도 지났고 미국이 러스트벨트 기업들 계약을 체결을 해줬어. 앞으로 야 유럽 너네 러시아한테 쫄지 마. 우리가 원유랑 수출해줄게. 그럼 유럽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러시아한테 수입하는 거 금지하겠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야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또 팔로가 하나 줄어들었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승질 나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천연가스랑 그 원유 결제 어차피 지금 달러로 못 쓰잖아. 스위프트방으로 못 쓰니까 비트코인 결제 허용할게. 물론 이런 확률은 굉장히 그 적지만 아니면 이런 그 가능성을 열어둬.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오르겠지만 미국이 규제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은 더더욱 무너지겠죠. 자, 무너질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 그럼 러시아가 이렇게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다 해외로 이전시키고 비트코인을 규제한대. 근데 우리는 그 러시아한테 얼마 전에 천연가스 30년 동안 계약을 맺었죠. 천연가스나 원유나 지금 싼 가격에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한테. 러시아도 그 뭐라 그럴까? 서로 이제 윈윈 하는 거죠. 어차피 러시아 팔 데 없고 중국이랑 인도밖에 못 팔아.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을 이제 비밀리에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애들 뭐 비밀리에 팔고 있을 건데 어차피 팔로가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알고 역이용해서 싸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야 우리 그 비트코인 결제할래? 천연가스랑 원유. 중국은 비트코인이 진짜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수입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비트코인 결제 받아야 돼. 해야 돼. 그리고 이미 알고 있고. 이해되셨나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거부한다? 안 한다? 규제한다? 규제는 할 수 있지. 근데 앞으로 안 한다? 시장에 안 들어온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무조건 들어온다. 이게 뭐냐면은 그 지금 아까도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지금 기업들이 아마 1등일 거다. 미국보다 더 많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작년 4월달, 5월달부터 이제 뭐 카자흐스탄, 러시아, 뭐 미국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비트메인, 가나안, 이방거지 얘네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다 흩어졌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근데 얘네들이 해외로 이전시켰다는 내용들은 있는데 채굴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홀더를 하고 있는지, 시장에 던지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언급이 없어. 중국 정부에서. 왜 언급이 없을까? 우리나라 전기, 어제 그 작년에 석탄, 호주랑 이제 싸웠죠. 무역전쟁을 펼치면서 석탄이 부족했어. 채굴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왔어. 왜냐면 상하이방 애들이 이제 자금을 이탈하고 서로 돈 세탁을 하고 자금이 이제 외화 반출이 되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대신 비트코인이 우리 달러를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머리를 쓰자. 해외로 이전시키고 규제하는 척 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양들 다 그 뭐라 그럴까, 면밀히 다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에 못 던지게, 우리가 갖고 있게, 중국의 비트코인 개수를 더 늘어날 수 있게, 대신 사용하는 에너지나 원자재, 전기는 다른 나라 국가 걸로.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업들이 채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뭔 뜻이에요? 중국은 지금 해외로 이전해서 비트코인을 미친듯이 매집 중이라는 거예요.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알리바바 블록체인 특허 보유량 세계 1위야. 상하이 고등법원에서 비트코인은 중국법으로 보호받는 가상자산 발표했죠. 뭐 이런 그 트위터 찌라시가 있는데
방금 제가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드리면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권력을 가질 수 있다. 화폐 발행은 뭐예요?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중국 지금 디지털 위안화 CBDC 개발해가지고 미친듯이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노리는 건 뭐냐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지금 달러 자리, 기축통화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달러를 끌어내리고 내가 디지털 위안화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스테이블 코인처럼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해야겠죠. 많은 양의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많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도 그 디지털 위안화가 주식시장, 뭐 자산시장 이런데 그냥 여러 군데로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소각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소각장이 필요한 겁니다. 화폐가 유동성이 늘어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소각장 작업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1대1로를 구축을 해가지고 전세계 165개국 돈을 빌려줘. 뭐 라모스면 라모스, 뭐 파키스탄 돈 빌려줘, 철도 깔아줘, 뭐 다 깔아줘. 근데 그 돈 빌려주는 거 공짜가 아닌 다 대출로. 처음에는 이제 막 사루비아 같이 달콤한 말로 접근을 해. 막 사루비아 같은 사탕 발림으로 말해. 야, 우리가 철도 깔아주고 요거 막 깔아주고 도로도 깔아줄게. 우리랑 사업 한번 해보자. 요거 너 통로 놀리면은 우리가 또 싸게 수출해줄게. 수입도 싸게 해주고 비싸게 해주고. 꼬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 불을 빌렸으면 8억 불이 연체가 됐어. 그럼 연체되면 그거 뭘로 받아요? 걔네 나라에서 나오는 특산물, 뭐 원자재, 에너지 그걸로 다 받고. 만약에 돈을 못 갚았어. 그럼 지어놓은 거 지네들이 갖고 가. 100년 동안 공항이라든가 항로 이런 것들 운영권을 지네들이 가져가. 그게 지금 중국입니다. 전세계 165개국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어요. 중국한테. 그러면 중국이 빚을 대출을 해준 사람이고 165개국은 중국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야. 돈을 빌린 사람이 당연히 을이겠죠. 중국이 갑이야. 그럼 걔네들한테 어떻게 할까? 앞으로 야, 너네 지금 대출도 못 갚았잖아. 빚도 못 갚았잖아. 너네 수출 수입하는 거 무역 대금 이걸로 쓰자. 그게 뭐예요? 중국 CBDC 디지털 위안화. 165개국이 자연스럽게 중국이랑 중국 CBDC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빵을 사거나 뭐 무역을 사거나 뭐를 사거나 자파점 뭐 사거나 다 수출 수입할 때. 그러면 그런 디지털 위안화를 미친듯이 찍어내서 165개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소각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165개국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중국이 더 많은 디지털 위안을 찍어서 기축통화 달러 자리를 노려야 되는데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중국에서 NFT 시장을 만들어. 디지털 위안화를 찍어내서 거길로 미친듯이 들어가. NFT 시장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알리바바에서 메타버스를 만든대. 나중에는 비트코인 시장까지 개방해서 비트코인, 중국판 뭐 이더리움, 중국계 블록체인, BSN에서 나온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을 중국이 싫어하고 규제한다? 앞으로 안 한다? 안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디지털 위안화를 많이 찍어내고 달러 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무조건 디지털 위안화를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화폐를. 그리고 많이 찍어내는 대신 그 화폐를 받아줄 수 있는 소각할 장소가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명분도 생겨. 러시아가 원유랑 천연가스 수출을 한대. 근데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대. 그럼 시진핑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규제했어. 근데 명분 생기지. 왜?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러시아나 원유라던가 천연가스를 미친듯이 수입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 물가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지 않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든데 어쩔 수 없겠다. 다시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을 하고 러시아랑 원유 천연가스 결제를 해야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뭐예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범죄와의 전쟁 보면은 하정우가 항상 그래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정치, 외교에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바이든이 환경단체에 맞서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석유를 찍어내는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것처럼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중국 입장에서 중국 비트코인 시장 개방하면 우리 그때는 뒤집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 비트코인 시장 개방 실현의 꿈은 점점 더 빨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